앞으로 이게 참동기를 다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역학과 관련해서 참동기를 정리하는 수업을 할 텐데 내용은 이래요. 단연 참동론과 역이라는 큰 학문, 한대 계기설과 참동계의 계기설이라는 내용 안에서 계와 효에 대한 이해, 사전계와 사유계에 대한 이해, 낙합설에 대한 이해, 세 번째 음양오행론인데 한대 역학에서의 음양오행론을 얘기하고 참동계에서 음양오행론을 얘기하고 음양의 상징체계와 오행전도론, 찬촉설 정도로 얘기하는 게 목표인데 뭐 다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고 다 하지 못하면 못하고 마는 거고 그러한 계획으로 수업을 계속할 거다. 어쨌든 지금까지는 참동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한대 역학을 계기설 중심으로 정리했다. 한대 정치 상황과 초기 도교 교단, 해당 교단의 경전들을 정리해왔어요. 이제 한대에서 참동계와 관련 있는 도교의 내용을 좀 다뤄봐야 해요. 참동계 이전의 연단수를 다룬 도교 경전은 황제, 구정, 신단경과 태청, 금액, 신단경이라는 책이 참동계 이전에 존재했다라고 말해요. 이 두 책은 서한 말기, 동안 초에 출연한 책으로 연단수를 기록했다라고 말해요. 이 두 책은 연단수를 기록한 책이란 점에서 의의가 있는데 이 책들을 남아있지 않아서 일부 남아있는 것을 연구한 중국의 학자들에 따르면 이 두 책의 주된 내용은 야금술과 아주 관련이 깊다라는 것들을 해명했어요. 야금술은 줄에 고공기에 따르면 다양한 합금 제조법으로 철기 사용에 관한 기록이 존재해요. 춘추 시기에 이르면 금, 은, 동, 철, 수석, 납, 수원, 황 등의 원소와 그 성질에 대한 지식이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지식은 신성가에 들어와서 불사에 대한 추구와 결합해서 장생불사를 가능하게 하는 자연 광물질이 존재한다는 확신을 불러일으켜요. 예를 들어서 갈홍의 토박자라는 책에서 왜 황금을 만들려고 했느냐, 광물질 중에서 어떤 것들을 왜 불사와 연결시켰냐 라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두 가지만 포박자의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면 첫 번째는 불변성 황구성입니다. 대략 황금하고 수원을 예로 드는데 황금 같은 경우가 그 성질이나 그 광물질, 황금이라는 물질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질이나 이런 것 안에서 황금이 변하지 않는다, 영원한다, 지속한다. 그 다음에 수원이라는 걸 가지고 말할 때 수원은 한 방울 떨어뜨리면 수백 방울로 나누어지는데 그것을 모으면 다시 한 방울이 되고 하는 성질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불변성과 황구성. 두 번째는 변화에서 불변을 말해요. 그 광물질들이 변화시킬 수 있지만 이 그 광물질의 본래 속성들을 불변하고 유지하는 것, 이런 측면들을 가지고 불사 관념과 결합해서 광물질을 먹으면 불사할 수 있다라는 논리를 포박자에서 말합니다. 포박자. 이 내용은 제가 쓴 포박자 논문이 있으니까 그 논문에 찾아보시면 돼요. 어쨌든
이 광물질을 통해서 불사를 추구하는 사유는 야금술의 기술에 의해서 광물질이 분류되고 그 성질들이 숙지되면서 이러한 사유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 자, 그 다음에 정책, 초책이나 한비저, 설림에서는 이러한 광물질을 직접 제조해서 불사약이라고 황제나 왕한테 이렇게 진상하는 사람들이 나타난 사례들을 기록하고 있죠. 어떤 사람이 형왕에게 불사약을 만들었다. 내가 진상한다. 라고 기록이 있고, 사기봉성서에는 위나라 위왕, 선왕, 연나라 소왕, 진시황제가 사람들을 파견해서 불사약을 찾게 했다라는 기록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전국 시기부터 방사나 방선도나 이 사람들은 아름다운 옥, 미옥, 황금, 단사, 홍 등의 물질을 들이 갖는 어떤 변화 속에서도 불변하는 것 또는 항구성을 그러한 성질들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이 물질들을 사용해서 시체 부패를 막는 데 사용하기도 하죠. 이것이 야금술에서 연단술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그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 돼요. 특히 이제 야금술과 연단술과 관련해서 묵가파의 사람들이 연단술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그것들을 지적하는 학자들이 존재합니다. 가령 이 논문은 두 사람 정도가 이 논문을 썼는데 하나가 중국 학자 누구지? 떠오르면 생각나면 말해줄게요. 한 사람 논문이 있고 한국에서는 충북대 서대웅 교수가 이와 관련한 연구 논문을 쓴 게 있습니다. 지난 교체기에 묵가파가 방선도와 결합하는데 이들 연구에 따르면 초기 도교 경전인 태평경 사상을 형성했다라는 주장이 존재해요. 호부침이네요. 호부침이라는 사람이 위진신선도교라는 책에서 묵가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야금술 기술과 도교가 결합했다라고 해명한 논문이 있어요. 야금술에서 연단술로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방사들은 천연작물을 찾는 것에서 인공적인 황금을 제조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꾸어요. 이것이 연단술을 흥기하게 된 배경이 됩니다. 특히 한나라 초기 문경지 치 시기에 국가가 세금으로 공물을 받는데 이 공물이 백성들한테 토지를 다 돌려줬잖아요. 돌려주고 세금도 10%밖에 안 받고 그다음에 법령도 가수하고 동원령도 금지시키고 하니까 아주 농민들이랑 이런 사람들이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상당한 농작물을 수확하는데 그것을 세금을 수확한 양의 10%를 국가에 낸단 말이에요. 근데 국가 창고에 그걸 다 넣어놓고도 넣을 수가 없어요. 또 심지어 그게 썩기까지 합니다. 창고 안에서. 그래서 이제 이거를 대신해서 세금을 금으로 받기 시작해요. 황금으로 받기 시작하는데 이때 시중에서 야금술로 만들어진 가짜 황금이 대량으로 유통돼서 가짜 황금을 국가에서 받았어요. 세금 대신해서. 근데 그 황금이 나중에 썩어요. 그런 기록이 나와. 중국은 진품 말고 가품 만드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나와. 그래서 여튼 흥기한 그런 사례를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진나라 때는 단사로 수원을 제조할 기술이 이미 존재했고 한무제 시기에는 제나라 방사 이소군이 단사를 화학적 변화시켜서 황금을 만들 수 있으며 황금으로 식기를 만들어 음식을 담아먹으면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고 주장해요. 이소군의 주장은 단소로서 약금을 만들 수 있다. 약금으로 식기를 만들어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
이는 연단술이 야금술에서 기인한 것을 증명하는 내용이자 연단술이 불사와 연관되어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신농본초라는 책이 있죠. 신농본초라는 책을 보면 거기에 고려인이 등장해요. 고려인들은 황금을 먹을 수 있게 황금을 만들어서 황금을 먹는다라는 기록이 짧은 기록이 나와요. 우리가 횟집에 가면 황금 뿌려, 얇은 거 금가루 뿌려주잖아. 그 얘기가 신농본초에도 기록돼 있어. 그러니까 이제 황금을 먹는다는 것은 횟집에서 이 금가루 뿌려서 그걸 먹는다는 것은 그런 사유가 있는 거죠. 금을 먹으면 우리가 부패하지 않을 거야, 오래 살 거야, 이런 사유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회남왕 유한이 방사 집단을 초청해서 그들이 모여서 쓴 회남왕 중편 8권에는 다음 같은 문장이 있다. 읽어볼게요. 언신선 황백지술 역 20여 만은 신선 황백의 술수를 말하는 자들이 또한 20여 만원이나 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또 유한과 관련해 가홍은 부작금계제 신선 집중 회남왕 초출 이작 홍보 침중서라고 말했다. 가홍은 금을 만드는 것은 모두 신선가들의 책 가운데 있는데 회남왕이 베껴서 그것을 끄집어내고 그런 다음에 그것을 홍보 침중서라고 이름을 붙였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 말은 약금을 만드는 내용은 신선집에 있는데 회남왕이 베껴서 홍보 침중서라는 책을 만들었다는 뜻이다. 회남왕 유한의 저서에서 연단과 관련된 내용으로 홍보 침중서라는 책이 들어있다. 또 한서 예문지에는 진아 잡자 황야 31권이라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 책 역시 연단과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기록을 통해서 한무제 시기에 이르면 연금술, 연단술이 방사들 사이에 매우 성행했고 연단과 관련된 책들이 세상에 전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야금술에서 연단술이 발전해온 과정에서 전한 말기에 몇 가지 사례는 언급할 것이 있다. 그것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약물로서 연단을 제조한 사례이다. 전한 말기에 사자심은 어서 오세요. 부태우를 위해 약금을 제조하고 복용케 하였다. 자료 저기 있어. 이는 연금술이 연단술로 전환된 대표적 사례입니다. 유향은 선제에게 신선 황백술을 선상하고 황금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상주하였고 열선전을 서술하였다. 그 열선전에는 임광이라는 사람이 금단을 즐겨 먹었다라든지 주규가 단사를 먹었다 등등의 연단을 복식한 사례를 기록하고 있다. 동안말에 이르면 외단 연단술이 황노도에 전승되어 방사들이 금단을 복용하면 신선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일반화한다. 그래서 최초의 연단가들은 단사를 제조하는 것을 환단이라고 불렀고 금액을 지극한 보물이라고 여기게 되었다. 환단과 금액을 복용하면 반노환동, 노인이 되돌아가서 어린아이가 되고 불후, 불회, 썩지도 않고 무너지지도 않는다라고 인식하게 이른다. 이러한 과정에서 주역 참동계는 가장 이론적으로 체계화된 연단서로 인식되어서 현재까지 추석 번역되는 책으로 남게 되었다. 유정세 5쪽입니다. 45쪽. 네. 자,
단역 참동과 역. 주역 참동계라는 책은 서명에서 주역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그렇지만 이 책에서 언급되는 역학 이론이 주역일까라고 의심할 만하다. 주역 참동계의 경문에 태역 혹은 대역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고 주역과 다른 관점의 역학 이론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당대의 주석가인 용자호 무명씨 주석본에는 이 책의 서명에서 주역을 우리가 아는 주역으로 풀이하지 않는다. 주자 내 상도야, 역자 변 계지어야, 은조 대환단, 운화 개용 일주천 호활 주역자. 주라는 것은 항상된 도이다, 불변한 도이다. 역이란 변개, 바꾸고 변화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이 책은 크게 환단을 만들 때 화우를 운용하는 것이 모두 1주천, 1년 동안 천체가 운행하는 것을 쓴다. 그러므로 주역이라고 말하는 것이지 우리가 아는 주역이 아니다. 라고 서문에 쓰고 있어요. 용자오 무명씨는 주역 참동계 최초의 주석서입니다. 이 주석에서 주는 상도라고 풀이되었으며 역은 변화라는 의미로 풀이되었습니다. 그 의미는 대환단을 만들 때 불대기를 운영하는 것이 모두 천체의 1년 동안의 주기운동을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풀이합니다. 1년의 해와 달의 변화를 기준으로 연단을 진행하기에 항상된 천도의 운행에 맞게 변화한다는 말입니다. 또한 이를 구체화하여 홍이 1, 남방 미화 속 기해사여, 태양지정이 청룡, 연위 월 북방 감수 속 무예요 술이에요. 이런 걸 못 읽으니까. 술? 술. 그건 알아서 하세요. 태음지정미 백호, 역위 단사이 일, 홍이 월, 호 1월이 역자. 수어는 1, 태양이 돼서 남방 미화의 사라고 기라고 사에 속하고 태양의 정수는 청룡이 된다. 납은 달이 되고 북방 감수이고 물하고 술이라고 술에 속한다. 태음의 정인이 이것은 백호가 된다. 이거 월세납법 소리는 청강이어야 되네. 응? 여튼 여기 단사위 1 또한 단사가 1이 되고 홍 수원이 달이 된다. 그러므로 해와 달이 역이라는 글자가 된다. 용호 상경인데 후 위군 계비 참동계 탁제 주역. 원래 이 책은 용호 상경인데 이후에 위백양이 이름을 바꾸어서 참동계로 만들고 주역을 바탁하였다. 위역자, 유, 강유, 표리, 군신부자, 수화오행, 피신단, 불출, 음양오행, 소위 탁주역량. 아마도 주역이라는 것 안에는 강유, 굳센과 부드러움, 표리, 앙카, 안과 박, 군신, 부자, 수화, 오행이 있어서 신단은 신령스러운 단은 음양오행을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주역에 가탁한 것일 것이다. 자, 무슨 말이냐면 당나라 시대 때 최초의 참동계 주석서를 쓴 용자오 무명씨는 이 주역 참동계에 대해서 이 추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추역이 아니다. 이것은 두루 운행하는 상도, 불변한 도이고 불변한 도에 맞게 솥단지에 약을 넣어서 불을 떼는데 그 불떼기의 방식이 이 상도, 천도에 맞춰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다. 역이라는 것은 그러면서 그 안에서 약물이 변한다. 그래서 원래 이 책은 용상경이다. 그런데 위백양이 이름을 참동계라고 바꾸고 보니까 연단을 작단, 단을 만드는 과정이라는 게 결국은 음양오행을 벗어나지 않아서 주역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다.
라고 풀이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추역 참동계에서 추역을 우리가 아는 의미의 추역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죠. 자, 일단 그 정도로 생각해놓고 그러면 추역 참동계의 역자를 추역을 어떻게 봐야 될까? 이에 관해서 조선시대 서명은 선천역과 후천역을 포괄한다고 본다. 그래서 그는 참동계 주석을 역참동고라고 붙인다. 주자를 떼버려요. 주자를 떼버리는 이유는 주역 해버리면 후천역이 되는데 그냥 역 해버리면 선천과 후천을 다 포괄하니까 역자를 주자를 떼버리고 역참동고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서명은 뭐라고 말하냐면 주역 참동계 역병 선천 후천 호불할 주역 완력 일본작 주역 내 후인 가주 비본문냐. 서명은 뭐라고 말하냐면 주역 참동계에서 역이란 선천과 후천을 아우르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역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 역이라고 해야 된다. 다른 판본에서 책 제목에 주역이라는 것을 쓴 것은 후대 사람이 주자를 덧붙인 것이니 본래 문장이 아니다라고 말하죠.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다시 질문을 아까 쭉 이렇게 해서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쭉 해서 참동계까지 왔어. 여기까지 왔어. 그래서 주역 책 제목이 참동계인데 이거를 어찌 볼까라고 질문을 던져서 쭉 봤더니만 최초로 당나라 때 추석을 한 사람이 이게 주역 아니다고 그러고 그냥 이백냥이가 음양 오행을 벗어나지 않으니까 그냥 가탁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서명은 이걸 떼고 역참동계라고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생각해 보면 돼요. 만약 이것을 주역 참동계가 아니라 역참동계라고 하거나 그냥 참동계라고 하면 그렇게 읽어내는 사람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읽어낼까요? 이 제목을 주역 경문하고 상관이 없다. 주역과는 다른 적이라는 얘기겠죠. 주역과는 다른 적일 거야. 근데 그 괴하고 표는 그대로 쓰면서 주역의 그 경문 내용하고 이제 괴사 유사랑 상관이 없이 그냥 상수학적으로 이렇게 풀어가는 거예요. 그거 만약 이거 그냥 역참동계 하거나 그냥 참동계 하면 어떤 방식의 역이 나올까? 아마 다 짐작할 만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는 그걸 공부를 했어. 근데 뭐 주역 말고 여기라는 게 딴 것도 보면 뭐 아까도 얘기했잖아. 태역이 형도 있고 뭐 딴 것들도 있어가지고 선천팔계 만고가 나온다며. 네. 이거 나와. 맞죠? 또 뭐가 나올까? 음양 오행 가지고 얘기하면. 음양 오해가지고요. 이게 나와. 나와. 다른 얘기 돼. 그럼 좀 더 읽어보고 또 보면. 서명 얘기입니다. 참동고 이역 참동계 재은 연단지 도자 위지고야 연단 비 오유지 소도 알위 위지고호 참동고는 역 참동계를 가지고 연단의 도를 말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연구한 것이다. 연단은 우리 육아의 도가 아닌데 어찌 내가 그것을 연구하겠는가? 이기유고 선천, 선천을 연구하려 하기 때문이다. 선천지도 외호여 천지 동기 대호 대소호여 이를 동기명 돈화 천류 병행이 불상괴
선천운도는 우뚝하기가 천지와 더불어 같고 그 크게 밝기가 해와 달과 그 밝음을 같이 하니 두텁게 교하고 두루 흘러 아울러 행해도 서로 어긋나지 않는다 라고 서명은 말해요. 자, 그런데 주역 참동계 경문안에 보색유탈 대역성정이라는 장에 태역이라는 명칭이 등장하고 유염이라는 사람이 주역 참동계 통진이라는 주석에서 첫 문장부터 태역, 태초, 태시, 태소 이러한 내용으로 첫 문장을 주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 역은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주역은 아닐 것이다. 또한 통지라는 책에 보면 참동계 태역지도라는 제목에서 태역이 나오고요. 그런 책이 있다. 참동계 태역 24기 수련 대단도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도 태역이라는 말이 나오고 참동계 태역 단서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서도 태역이라는 말이 나온다. 이러한 주석서들은 모두 서명에 주역이 아니라 태역을 쓰고 있다. 그렇다면 주역 참동계 주역을 어떻게 볼까? 이를 확인한 내용을 참동계 경문에 있다. 태역 승정, 가격기도, 황노, 용구, 표의가업, 노화지사, 진유 소거, 삼도유일, 부출, 경로, 태역의 본성과 성질은 각각 해당 도수, 맞는 도수가 있는데 황노가 그것을 써서 참고하고 비교하여 황노가 단약 짓는데 사용할 수 있었다. 하루에 그러니까 불때기 하는 일은 모두 다 그러한 근거가 있다. 그래서 세 가지 도가 하나에서 기인한 것이니 모두 다 지워져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문 가서대역 사망유원 팔기치지 일총공륜 고후작차 명오상유적 대역지성정 진의 등등 참동계 경문안에서 태역 혹은 대역이라는 용어가 지속적으로 나온다. 여기서 역은 주역이 아니다. 태역 혹은 대역은 뭘까? 이게 질문이에요. 그렇다면 참동계에서 말한 태역, 대역은 여기에서 말하는 태역일까? 여기에서는 태역이란 말을 쓰니까 또 여기에서 말하는 태역의 성격이 뭘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일단 먼저 여기에 태역 성격을 규명하고 참동계와 비교해야 취할 수 있겠다.